많은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1901년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의 대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짜셨는데요. 일명 이제 천지공사라고 하죠. 네, 상제님께서 이 나이 이른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지공사란 이 우주의 가을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하추교육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신명을 데리고 이 선천에 병든 이 천지를 뜯어 고치시는 이 대개벽공사가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획하신 이 가을 우주철, 이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 문명의 어떤 설계도이자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풀어서 이렇게 치유하고 또 인간과 만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천지공사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죠. 그냥 공사라고 하면 어디 그렇죠. 우리 일반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로만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상제님께서 이런 천지공사를 이렇게 보셨는지 포도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천지공사라는 개념 처음 들었을 때 좀 막연하다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때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 보면은 R은 VD 공식이라고 있거든요. 리얼라이제이션은 BBD 드림.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성적을 올리고 싶고 뭐 건강해지고 싶고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계속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건데 상제님의 BBD 드림이 천지공사라는 거죠. 네, 상제님께서 생생하게 우리는 꿈꾸지도 못하는 세상을 눈에 보시듯이 이렇게 공사를 보시면서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보셨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제 단주의 원한 응어리 푸는 문제, 단주로부터 비롯된 선천 상극의 그 응어리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보셨냐 이전에 그건 상제님의 워낙 유일무이한 상제님만의 어떤 과업이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지공무사 아주 공적인 일로서 내가 해내야 되는 일 그 핵심에는 응어리를 푸는 해원이 들어있다는 거죠. 해원 때문에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시고 공사까지 보셨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망고에 원과 한을 맺어 죽은 신명들을 누가 푸시겠습니까?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성자들이 내려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상제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오셔서 하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천지공사라는 말씀이잖아요. 상제님의 강세의 목적이 우리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이제 끌고 후천의 좋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공사가 천지공사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그 전개되는 인류 역사의 이런 수천 년 동안 맺히고 쌓였던 그런 원과 한을 끄르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이제 부모님 말씀하신 신명해원 공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어떤 천지공사라는 그 측면을 볼 때 뭐 하나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 세상에 이제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운이라는 우리의 어떤 증산도를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차 레일처럼 그렇죠.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세운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세자를 쓰고 울로 울자를 써서 그 세상의 울로다라고 하는 세운공사는 이 세상의 어떤 국제 정치 질서랄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틀이 세운공사인 거고 그 상제님의 종통의 도맥 그 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도운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세운공사 관련인데요. 세운공사는 인간 역사가 둥그러 가는 과정을 이렇게 짜 놓으신 거잖아요. 그 틀이 지난 시간대에 우리가 단주 해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던 오선위기 도수죠. 자, 현재는 육자회담이라는 형태로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소님, 오선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상제님의 천지공사 용어 중에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도수의 개념인데 그렇죠. 도는 각도고 수는 수니까 근데 합쳐놓으니까 뭔 말인가 싶을 때 시계에 보면 이렇게
아 여기 이쯤이면 15분이고 이쯤이면 30분이니까 딱딱딱 이렇게 꺾어 나가는 거에 따라서 도수도라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상에서 지금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는 가장 큰 틀인데 세상의 시간표상에 오선 위기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상진님 말씀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구가 5편 6장에 보면 현하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다 하셔가지고 5명에서 두 사람은 맞붙고 두 사람은 그 옆에서 지원하고 근데 주인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떤 편도 이렇게 뭐랄까 편들지 못하고 수수방관 그러니까 가장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두 주인이 만나서 뭔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 흐름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힌트로 또 주시는 말씀이 해가 저물면 바둑 두던 사람들이 해가 저물면 이렇게 판과 바둑을 두고 그 주인에게 그 뭐가 돌아온다는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역사의 대세가 해가 저무는 시간대로 가는 걸 주목하라는 어떤 또 힌트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정세가 둥그러가는 과정은 상디님의 그 프로그램화돼서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해서 세상이 둥그러가도록 세계 정치 질서를 이렇게 짜놓으신 거잖아요. 쉽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 이 바둑판인 우리 한반도, 이 조선을 두고 3번의 큰 전쟁, 씨름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이 오선위기의 구도가 바로 이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3번의 그 씨름판인 그 상씨름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삼변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변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성구를 보고 정말 인류 역사가 상제님이 천지공사대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선 바둑이라는 그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3번 치러지는 게임 방식으로 이렇게 짜놓으셨다는 거에 아주 굉장히 참 놀랍고 정말 하느님, 상대님만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너무 맞는 게 사실은 세상은 삐딱합니다. 지축이 기울어서 사람 마음이 다 삐딱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일단 얘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인간으로 왔다 간 사람은 일단 다 인간인데 이분이 한 행적을 보고 이분의 위격이나 그 어떤 확건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가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공간적으로는 바둑판이고 시간적으로는 씨름판인데 그렇죠. 두 게임 자체가 굉장히 유서 깊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씨름판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민속 씨름이기도 한데 근데 씨름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면은 그 게임 방식이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서양 말로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 맞붙기. 그다음에 리그라고 알고 있는 돌려붙기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상제님의 이번 그 씨름판은 그 지원액이라는 형식입니다.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편을 계속 붙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자들이 계속 있고 챔피언은 계속 그 사람들을 방어전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아무리 챔피언이어도 지쳐가지고 100명, 1000명 그렇죠. 상대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상씨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씨름과 얽혀 있는 아주 재밌는 방식이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씨름이 전개된다면 뭐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씨름하는 그렇죠.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